가족을 돌보느라 경력이 끊기셨다면 이제 연금으로 보상받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부모님 돌보셨던 적 있으신가요? 손주 봐주느라 일자리 포기하신 어머님들도 계시겠죠. 그때 이 시간이 보상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이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꽃중년TV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돌보느라 일을 쉬셨다면 이제 국민연금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식이나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일을 쉬거나 아예 그만두셨던 어머님, 아버님들 계시지요. 이제 그런 희생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돌봄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자는 정책 제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르신들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거 아시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빠른 거냐면요. 영국은 50년, 프랑스는 39년, 일본은 10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7년 만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급격히 늘고 있고 그에 맞는 제도와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무려 40.4%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14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늙어가고 그에 비해 복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25년 4월 4일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노인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돌봄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돌봄을 받는 분도 돌보는 분도 더 이상 희생만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여러 방안 중에서 오늘 특히 주목할 내용은 바로 돌봄 크레딧입니다. 돌봄 크레딧 어떤 제도인가요? 이 제도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직장을 쉬었거나 퇴직하신 분들에게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께서 치매이신 시어머님을 돌보느라 직장을 2년 쉬었다면 그 2년 동안 국민연금을 못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2년을 국가가 가치 있는 행위로 인정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포함시켜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에 국가가 고맙다고 말하는 제도인 겁니다. 기존 돌봄 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른 정책 제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첫째, 재가급여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같은 등급이라도 시설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이 재가급여를 받는 분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 본인은 집에 있고 싶어도 시설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7년까지 1, 2등급 중증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급여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서비스의 종류를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노인이 되는 세대는 과거보다 교육도 많이 받고 소비 성향도 강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돌봄보다 재활, 간호, 의료 등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돌봄 휴가와 지원수당도 확대돼야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나 무급휴직을 쓴 분들에게 지원수당을 지급하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또한 현재는 장기요양 중증이나 치매 환자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의 대상도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제도를 아는 사람도 적고 이용률도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휴가를 안다는 사람이 57%였고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고작 5%였습니다.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의 이용률은 2023년 기준 0.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쓸 수 없다면 그건 없는 것과 다름없는 셈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님은 노인의 삶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노인을 잘 돌보는 것이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그동안 가족을 위해 조용히 감당해 오셨던 그 시간, 이제는 국가가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도입된 제도가 아니지만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꽃중년 TV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꽃중년 TV 오늘의 생생정보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